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는 물이 있습니다. 컵 속의 물, 하늘의 구름, 바다, 강, 그리고 당신 몸 속에도 놀랍게도 인간의 몸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마십니다.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 상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양의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처음부터 지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가져온 걸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아직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물의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푸른 행성, 바다로 덮인 지구, 그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계가 막 태어나던 시기, 우리의 지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때는 바다도 없었습니다. 강도 없었습니다. 비도 없었습니다. 구름조차 없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불덩어리였습니다. 표면은 뜨거운 용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온도는 너무 높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지구에 서 있다면 단 몇 초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를 보세요.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계산했습니다. 지구에는 약 14억 세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물이 존재합니다. 이 양은 너무 많아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모든 물을 하나의 구체로 만든다면 지름 수천 킬로미터의 거대한 물 행성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처음부터 지구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서 날아온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놀라워집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물은 우주 밖에서 왔다고. 왜냐하면 초기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물을 오래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태어나던 시기, 강한 태양풍과 엄청난 열은 물을 증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초기의 지구는 거대한 뜨거운 암석 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바다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던 지구가 천천히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하늘에 처음으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상 가장 긴 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비는 우리가 아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 비였습니다. 그 비는 결국 지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구 최초의 비와 최초의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이 어쩌면 우주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됩니다. 지구는 천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여전히 붉고 뜨거운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암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대기 속을 가득 채우던 뜨거운 가스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증기였습니다. 초기의 지구 내부에는 예상보다 많은 수소와 산소가 존재했습니다. 화산은 끊임없이 폭발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산화탄소, 질소, 황성분, 그리고 엄청난 양의 수증기. 오늘날에도 화산은 수증기를 내뿜습니다. 하지만 초기 지구에서는 규모가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증기기관 같았습니다. 뜨거운 하늘, 뜨거운 땅, 그리고 끝없이 올라오는 수증기. 그때의 지구에는 아직 바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미 바다가 될 재료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구의 온도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기 속 수증기가 더 이상 기체로 버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곧 하늘 전체가 변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며칠, 몇 달,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비는 수백만 년 동안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늘 끝까지 검은 구름,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 낮과 밤도 없이 계속되는 폭우. 지구 전체가 거대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빗물은 뜨거운 암석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표면은 아직 뜨거웠습니다. 물이 닿으면 다시 증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증발, 응결, 비, 증발, 응결, 비. 지구는 스스로 물의 순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의 온도가 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웅덩이였습니다. 그 다음은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바다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비만으로 지금의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졌을까요? 지구의 물은 전부 지구 안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서 더 많은 물이 도착했던 걸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서 날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천문학자들이 왜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천체 충돌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구의 바다가 정말 우주에서 왔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속됩니다. 최초의 비가 내렸습니다. 최초의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지구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물을 오래 붙잡아 두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구에는 너무 많은 물이 존재합니다. 바다, 강, 빙하, 지하수, 구름, 그리고 생명체 속의 물까지. 이 모든 양을 설명하기에는 초기 지구 내부의 수분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우주를 향했습니다. 혹시 물이 지구 밖에서 왔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는 완전히 마른 공간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얼음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선간 구름, 소행성, 혜성, 그리고 먼 우주의 얼음 덩어리들. 특히 혜성은 오랫동안 우주의 얼음 창고라고 불렸습니다. 혜성은 대부분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 가까이 오면 얼음이 증발하며 긴 꼬리를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생각했습니다. 초기의 지구에 수많은 혜성이 충돌했고 그 얼음이 녹으면서 오늘날의 바다가 만들어졌다고. 이 가설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뜨거운 지구, 차가운 얼음, 그리고 수억 년 동안 이어진 충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은 상상이 아니라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수소, 이를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비교했습니다. 지구 바닷속 물의 비율, 혜성 속 물의 비율, 그리고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일부 혜성은 너무 달랐습니다. 지구 바다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혜성만이 답은 아닌 걸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소행성이었습니다. 특히 탄소가 풍부한 오래된 소행성. 이 작은 암석들은 생각보다 많은 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얼음, 수분, 그리고 생명의 재료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태양계는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대한 행성들이 이동했습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의 중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작은 천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지구를 향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끝없이 떨어지는 우주의 돌. 그 안에는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충돌, 파괴, 증발, 그리고 다시 응결.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자 지구는 점점 더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많은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구의 물은 한 가지 출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출처가 합쳐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부는 지구 내부, 일부는 화산, 일부는 소행성, 그리고 일부는 아주 오래전 우주에서 온 얼음.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물이 지구까지 올 수 있었다면 다른 행성에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물은 생각보다 흔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생명도 생각보다 흔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물이 어떻게 지구를 완전히 바꾸었는지, 그리고 왜 물이 생명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속됩니다. 지구는 이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생겼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바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바다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푸르지 않았습니다. 맑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 바다는 뜨거웠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산은 계속 폭발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쏟아졌습니다. 바닷속에는 수많은 광물과 화학물질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절대로 생명이 태어날 것 같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물이 단순히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왜 물이 특별했을까요? 물은 아주 이상한 물질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특별합니다. 물은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분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합니다. 만약 물이 없었다면 지구의 원자들은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재료들도 서로 연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원시 바다. 그 안에는 수많은 분자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다양한 광물. 수천만 년, 수억 년. 그들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섞였습니다.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분자가 조금 더 복잡한 분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원시 바다 어딘가에서 최초의 생명에 가까운 화학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직전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억 년, 지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긴 침묵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생명, 최초의 세포, 최초의 시작. 모든 것이 물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구는 더 이상 단순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을 탐사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산도 아닙니다. 도시도 아닙니다. 산소도 아닙니다. 바로 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화성에서도, 목성의 의성에서도, 토성의 얼음 세계에서도 과학자들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질문은 사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었는가?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놀라운 질문이 남습니다. 지구의 물은 정말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우주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평범한 기적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이 왜 공룡보다 오래되었을지도 모르는지, 그리고 물이 사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됩니다. 지금 잠깐 물 한 잔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오늘 마신 물, 평범해 보입니다. 아무 특별함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의 물은 계속 순환한다고. 바다에서 증발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됩니다. 비가 됩니다. 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은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오늘 마신 물 분자 중 일부는 아주 오래전 공룡의 몸속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최초의 바다를 이루었던 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십억 년 전 우주 공간을 떠돌던 얼음 조각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물을 계속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식물이 흡수한 물, 구름이 된 물, 공룡이 마셨던 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인간은 짧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은 떠나지 않습니다. 문명이 사라져도, 도시는 무너져도, 물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억합니다. 지구의 역사, 생명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존재까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물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 손에 들린 물 한 잔, 그 안에는 태양계의 탄생이 들어 있습니다. 화산의 시대가 들어 있습니다. 끝없이 내린 비가 들어 있습니다. 고대의 바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만약 지구의 물이 정말 우주에서 왔다면, 그렇다면 우주 어딘가에도 또 다른 바다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바다 어딘가에는 누군가 우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명은 어떻게 물에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은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끝.